자, 9월 3일 오전 1시 40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서 리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시간 전에 9월 2일 오후 9시 30분 경에 지금 중요한 발표가 하나가 있었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업수당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는지, 이거를 알게 되면은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내일 9시 30분에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여기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거가 왜 중요하냐? 테이퍼링과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언제쯤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내일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측한 것보다는 지금 낮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예측은 여기 이 부분으로 예측이 됐지만 발표는 더 낮은 부분으로, 쉽게 말해서 실업수당 청구를 한 그 건수가 낮아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가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가 없는 부양책으로 인해서 돈을 풀지 않은 상황, 그냥 평소 같은 일반적인 코로나가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실업률 감소,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쉽게 말해서 일자리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 좋은 의미죠. 즉,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증시가 회복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증시 회복으로 인해,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증시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도 실업률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건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 우리가 현재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현재 상황은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 상황이에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 그리고 지금은 특수 상황이죠. 왜 특수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특수한 상황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냐? 자, 실업률 감소, 비농업 고용지수, 아까 말했던 일자리 많아진다. 자, 경제가 회복하고 있고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풀고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은 돈을 많이 푼다면 어떤 게 동반이 되죠? 돈을 많이 푼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동반이 된다. 자, 인플레이션이 오면 막기 위한 수단이 뭔가요? 바로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죠.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하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로 금리에서 금리 인상을 추진한다. 이건 뭐죠? 투자 시장에 자본들이 빠져나갈 우려, 쉽게 말해서 코인 시장의 하락을 동반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감소를 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일자리가 많아진다 라고 하면은 좋은 의미고 경제가 회복하는, 증시가 회복을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실업률이 감소가 되고 비농업 고용지수 많아진다, 경제 회복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동반이 됐는데 지금 실업률 감소하고 경제가 회복하고 있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냥 쉽게 말해서 원래 기존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랑 이런 게 감소한다라는 게 좋은 의미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자, 인플레이션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인플레이션,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건데 그거를 막기 위해선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반대로 여기에서 언밸런스하게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비트코인이 어떤 수단이 된다 했죠?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 같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금리 인상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둘이 완전 성격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분석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보다 낮아졌다라는 거는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거죠. 회복이 되고 있다. 회복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 비농업 고용지수, 쉽게 말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지금 예측한 것보다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가 좋다라는 얘기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측한 것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이것도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측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측한 것보다 실업률이 적어지고 있다.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이거는 뭐죠? 굿뉴스죠. 굿뉴스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죠. 배드 뉴스 이즈 굿뉴스라고. 굿뉴스가 투자하는 투자자, 우리한테는 굿뉴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드 뉴스 이즈 굿뉴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가 흔들리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안 좋은 상황이 우리한테는 굿뉴스라는 거죠. 왜냐? 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에 어떤 게 동반이 되느냐? 지표가 좋아진다. 굿뉴스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회복이 됐네? 그러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테이퍼링, 동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늦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원래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아야 돼요. 높아져야 됩니다. 실업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비농업 고용지수, 일자리가 예상한 것보다 없어야 돼요. 여기보다 다운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 실업률 예측한 것보다 높아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죠? 배드 뉴스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표가 좋을 때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반대로 지표가 안 좋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을 진행을 안 한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봤거든요. 이때까지 발표가 됐던 이 부분들, 실업률 발표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발표되고 했는 거를 다 봤어요. 규칙이 1도 없어요. 이게 실업수당 건수 이제 발표됐을 때였는데, 보면은, 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생각한 것보다 실업률이 많았습니다. 6월 17일, 6월 24일, 6월 17일, 6월 24일. 생각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수당을 더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야겠죠. 하지만 내려갔어요. 이게 더 언밸런스예요. 그리고 7월 1일은 생각한 것보다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그 전에까지는 바로 내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살짝 하는가 싶었죠.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볼게요. 우리 8월 5일. 8월 5일 예상한 거랑 뭐 비슷했고 좀 틀렸던 게 8월 19일 봅시다. 8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실업 청구율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실업 청구율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죠? 오히려 경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를 또 볼까요? 아까 말했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내일 있을 발표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란 뭐냐면 농축업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고용 지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자, 일자리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었죠. 여기 보면은 7월 2일 그리고 8월 6일 지금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걱정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늘었다. 일자리가 늘었다라는 건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어야죠. 왜냐?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전에 거 6월 4일, 5월 7일 한번 볼게요. 예상한 것보다 일자리가 너무 없었어요. 5월 7일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5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예상한 것보다 너무 없었어요. 일자리가.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기 전 테이퍼링의 언급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금리 인상 아직 한참 남았네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하락으로 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는 차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건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반대로 또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조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뭐라 할 거냐? 나한테 뭐라 할 거냐? 그럼 도대체 정답이 뭐냐? 저도 정답을 모릅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주식 같은 시장이라면은 이렇게 경제가 회복한다, 증시 회복을 하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식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은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껴있냐?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 하잖아요. 가치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자,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 동반되고 막기 위해선 금리 인상 테이퍼링 해야 되는데 이거는 코인 시장의 하락을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안 좋아져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위해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벌써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벌써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 자, 그러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냐?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제가 우리 선무라는 우리 채팅방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전 뭐라 했나요? 전 숏이라고. 왜냐? 내일까지 심리가 떨어질 거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올랐고, 여기도 올랐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밑에서 지금 쭉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랐고, 하지만 그 전의 상황까지는 하락의 추세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의 걱정하는 그 부담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이 포인트를 지난다. 발표가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표가 됐을 때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테이퍼링 언제 할지 우리 대충 예상하잖아요. 금리 인상 언제 할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벌써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담을 벌써 포함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떨어질 거다. 떨어지고 이 부분, 여기 부분이 끝나면은 다시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100% 맞다 아니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9월 3일 저녁 9시 30분까지는 숏을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상승을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 저의 생각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구 건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제가 여기 또 하나 빼먹었네요. 걱정을 해야 되는 거 또 하나가 뭐냐? 델타죠. 델타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경제 회복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용지수 일자리도 많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델타 변이 회복이 아무리 돼도 지금 코로나는 점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이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지금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딩 영상을 듣고 어디에 본인이 포커스를 맞출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지금 미군 철수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조금 복구를 하려고 해봤는데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를 터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악재를 터뜨리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숏으로 봅니다. 숏으로 보고 여기 있던 아까 말했던 이 포인트가 지나면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런저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투자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